C채널 뉴스입니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위안부 기림일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는데요. 이날을 기념하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에서 시작돼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등 피해 여성들의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일본, 미국 등 각국에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채택됐고 유엔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가 김 할머니의 증언일인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인사들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는 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첫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적 연대가 강조됐습니다. 특히 위안부 기림일을 유엔 차원의 공식 기념일로 만들자는 캠페인이 진행 중으로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 전쟁 성폭력 문제로 확대해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ut for victims around the world throughout the decades who have be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slavery systems. So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Amnesty International continues to work with civil society to put pressure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action.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여성을 전쟁 군수품으로 이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위안부 피해 진상조사위의 캉지안 변호사는 중국 내 생존 피해자와 기록 자료, 일본군 전범 자백으로 현재까지 1,738명의 중국 내 피해자가 있음을 밝혀냈다며 군대가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역사적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那么那里关押的人数是浮动的，最少的时候是77人，一般的情况下是119人和就是100多人，105人到119人，这些都是有具体的姓名的。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운동이 22년 동안 전개돼 온 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지만 양심 있는 일본 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양징자 공동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정치권보다 일본 사회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향후 활동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諦めていたんですが、これをやろうという人たちが今新たに私たちの仲間になって立ち上がろうとしています。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과 콩고 내전에서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태 등도 전해졌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기림일인 14일 오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를 개최하며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연대 시위가 진행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